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화수미제의 대상과 아울러서 육효의 전체적인 면모를 간단히 개괄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상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불이라 하는 것이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은 헛불로 물은 물대로 아무런 작용이 없는 것이 서로에 이루어진 일이 없는 것이니 군잔한 이런 모습을 이하여 법받아서 신변물하여 삼가 모든 물건들을 잘 분별하여 살펴보고 거방하나니라 그 방소에 제자리에 딱딱 두는 것이니라가 거할 것자한 것입니다. 화재 소상하니 불이 물 위에 있으니 화불능여로수요. 불이라 하는 것은 물을 뜨겁게 데필 수가 없고 수불수 화지열하야 물이라 하는 것은 불의 열기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해서 수화불교하여 물과 불이 서로 교류하지 못함으로써 불상이용하니 서로의 작용이 되질 않으니 바로 이것이 미제의 상이라 말하는 것이다. 군잔한 이것을 체득하여 이위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당 미제적 이 때가 미제의 시기에 해당된다면 물치 도치 여기자 다이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도치되고 자리 바꿈할 존재들이 이게 많아질 것이다. 이거 이렇다면 영 큰일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불과 불 근신이 명변지하고 하야 그래서 불과 불은 그러지 않을 수 없다니까 이 세 글자는 제외해버려도 돼요. 이게 바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을 논변해가지고 인기명변하고 자, 이 변자에다가 물건 물자를 이 변물이란 걸 구체적으로 지금 해석한 거예요. 분명하게 분별하여 인기명명하고 그 기구로 인해서 그 이름을 명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 이름을 붙이고 연분정제하여 그 본분으로 인연하여 이 말이 인연은 따르다는 것입니다. 본분에 따라서 제도를 정하여 사소 부득이 지나고 저 소혼한 것들이란 가까운 것과 비슷하게 마련하지 않고 소원한 건 소원한 대로 가까운 건 가까운 대로 명백하게 구분해 놓고 비는 낮은 것들은 감히 존귀한 것하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게 지금 거방이에요. 다 제자리에 둔다가 이 소리예요. 멀리 있는 자 멀리 두고 가까이 있는 자 가까이 두며 낮은 자는 낮은 대로 높은 자는 높은 대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 소불치혈대니 작은 것은 작은 대로 두고 큰 것은 큰 것대로 둬서 작은 것이 큰 것을 헤아리는 데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거방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것은 방자를 뭘로 썼느냐 물가교 방소이 이 소리예요. 물건마다 제자리를 둔다가 방소예요. 이 방자가 물건마다 제자리를 딱 갖다 두어가지고 거지불천하니 거기에다 딱 갖다 놓고 다시는 옮겨가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을 마련해 두니 시어 상별이나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딱딱 분별한 것 같지만 종어 상득이
마침내는 서로가 서로를 제자리를 얻음으로 해서 제세지업이 바로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일들이 구출, 기중하나니 모두 다 그 가운데서 나오나니 미제자 하우불제리요. 그래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어찌 이루지 못한다라고 걱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모든 만물을 분별해서 제자리에다 갖다 두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육효를 간단하게 쾌갈하여 보면 미제라 하는 것은 기제와 반대 측면에서 모든 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제는 모두가 정의였다면 이번에는 미제라는 육효는 모두 다 그 지위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도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라 하는 것은 이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득존이하고 바로 유고라고 하는 것이 존이니까 오라는 자리를 얻었고 두 번째 장점,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괴에 있는 육효가 모두 다 상응하고 있으니 이 두 가지 장점 때문에 미제는 유총재지리라 미제괴는 끝내는 이루어지게 되는 미완성은 결국 완성이 될 수 있는 이치를 담고 있다. 바로 미제는 종필제나 이런 미제괴는 마침내 반드시 완성되겠지만 그러나 이 미제가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경신이라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이에 능히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조건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력은 유기민이 여우라는 것이 꼬리가 물에 적셨으니 이건 이루지 못했으니 부끄러운 일이니라. 그 꼬리를 적셨다라는 것은 또한 다함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극자가 그런 뜻이 아니라 조심할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경자로 써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공자께서 이 상전을 쓰실 때 운자가 맞는 것입니다. 여기가 경자로 해야 다음에 정자가 맞고 당자가 맞고 행자가 맞고 이렇게 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할 극자는 운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글뜻도 안 맞으니까 주자께서 경자가 아닌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륙이라는 것은 재주도 없는 데다가 음이기 때문에 재주도 없는 데다가 초효이기 때문에 지휘도 없는 데다가 이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아가지 못한 꼴이 물을 건너다가 빠져버린 여우꼴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이는 애기륜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술의 바퀴를 당기는 것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구이는 바로 굳건하게 바르게 지키고 있는 터라 정하니라. 그러면 구이가 정기를 가져온 것은 뭐냐? 중이 행정야라. 일하는 중으로서 바른 도를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집을 지나야 스스로 멈추고 나가지 않아서 위하지정이라 아랫사람으로서의 정도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미제의 정이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면 흉하긴 흉하나 리섭대천하니라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해서 이렇게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6.3과 9.4가 되면 미제가 기제로 변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기제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활, 미제, 전용은 지위가 바르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괴의 끝자리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끝자리가 오면 항상 주역은 뭐예요? 극즉변이라 다하면 변한다. 험한 것이 다했으니까 장추로 감 그런 거예요. 장차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벗어난 자리가 뭐냐? 대천이에요. 큰 냇가를 건너서 벗어나와야 돼요. 구사라 하는 것은 정이면 길어야 후회가 사라지리니 바로 진동하여 귀방을 정벌하여 3년 만에 대국으로부터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6.3서부터 이 말이 바뀌고 있어요. 미제니까 가만히 있으란 게 없어요. 노력해서 3년 만에 성공하고 대국으로부터 상을 받아라 이 소리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완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상활 정길회망은 지행야라 뜻을 행한 것이다. 능면이 정하니 능히 힘써서 정도로 하나니 잘못된 후에는 이에 사라지게 되리라. 유고는 정이라 길어야 후회가 없으니 바로 이 정도에 의하여 군자의 빛남이 믿음이 있다. 그러니 길하니라. 군자의 이 광명함은 그 빛이 나는 것으로 길한 일을 할 수 있다. 바로 유고라고 하는 것은 허심으로 구하여 마음을 비우고 아래의 신하를 구하여 신실불망이라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어서 괜찮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상구라 하는 것은 유부음주니 바로 술을 마시는데 믿음이 있는 것이니 라고 해서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술을 마시고 세월을 보내지만 그러니 무구원이와 유기수면 그 머리까지도 빠져버리면 이건 믿어놓고 해요. 여기에 믿을 부자는 좋은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 믿어놓고 망할 거라고. 이건 필연의 뜻이에요. 이것을 믿어놓고 옳은 일을 이룬 것이니라. 상활 음주유수라 하는 것은 또한 절제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바로 여기는 방종하여 되돌아올 줄 모르니 이것은 과신으로 지나친 신념으로 이거 역시도 의를 상실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미제께의 초륙이라 하는 것은 그 꼬리가 물에 적셔진 것이니 이게 부끄러운 일이니라. 자, 음으로서 가장 아랫자리에 있으니 이 음자가 재주가 없다라는 말이고 아래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미제의 초효를 당하여서 능히 스스로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지위로 보나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나. 그래서 그 상점이 이와 같다란 말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물을 건너다가 그 꼬리가 적셔져서 그 물속에 빠져버린 형상이 나온 것이에요. 초력은 음으로서 아래에 있으니 바로 무죄무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죄무의한 자가 미제의 초를 당하여서 또한 그 때가 아니에요. 좋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이 마치 여우가 꼬리를 물에 적시고서 강물 가운데서 빠져있는 상인이 부끄럽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유김이 역부지극야라
바로 그 꼬리를 물에 적셨다라는 것은 또한 그걸 알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극자가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 주자께서 극자는 미상이라 딱 해서 극으로는 이게 글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극자 대신 뭘 써야 될까? 고상하운컨대 위아래의 운자를 살펴보건대 또한 극자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혹공시 경자라 혹 아마 이건 공경경자였나 보다. 조심성이 없다고. 그러니 금차골지라 이 부분도 빼놓아야 될 것 같아. 어록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극이라는 것은 우원 극칙계지주의라 극칙이라는 것은 최고의 법칙 그리고 딱 경계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서 굳이 해석하면 최고의 법칙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 미원해요. 이게 진제서시월 기재의 초효에서 유김이 무구라고 하니 자 미제초의 유김이 자 말 잘못했구만. 기재의 초효에 미제가 아니라 기재의 초효에서는 유김이 무구라 하고 미제의 초효에서는 유김이 린이라고 이렇게 같은 유김이가 나와도 하나는 무구고 하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같은 글자를 가지고 그 의미가 점사가 달라지는 것은 기재지 초효에서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강조기 유제요 양이기 때문에 재주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물을 건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걷는 것이에요. 기재는 힘이 없어서 꼬리가 빠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미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멈춘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합계가 이계예요. 그러니 밝은 것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힘도 있는 데다가 밝은 암호까지 있다 이 소리예요. 기재는. 그래서 밝으면 완급의 적절성을 알기 때문에 불급제요. 이것은 서둘러 건너지 않는다 뜻이 그 꼬리를 물에 적셨다로 쓴 거예요. 이건 무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완제지 의면 또한 참으로 이것은 서서히 건너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의를 알고 있다면 수유미라도 비록 지금은 꼬리가 적셔져 있을지라도 역종제이라 끝내는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재괴는 무구예요.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가 조심한 거예요. 그런데 미제지 초효는 정반대예요. 양이 아니라 음유예요. 음이기 때문에 무능력에서 부족이 제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제는 감꾀예요. 이건 기재는 밝은 꾀였어요. 밝은 지혜를 가졌어요. 그런데 미제는 감꾀이기 때문에 빠지다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성되면 재주도 힘도 없는 주제에다가 꾀가 빠진 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빠지면 모험이 지니 모험을 하고서 험한 것을 무릅쓰고서 나와서 급어 구제연을 이런 건너기를 구하는데 급급히 해야 되는 것인데 노력해야 할 판속인데 미제는 어때요? 굳이 미제지의적 미제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즉 꼬리가 적심에 이르러서도 여기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무능력자예요. 그래서 부끄럽다라고 말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의 초구라 하는 것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꼬리가 물에 적셔서 조심하니라고 지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꼬리가 물에 적신 것은 조금도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무구가 되지만 미제의 초력이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교에다가 또한 음에다가 이러니 무능력한 데다가 환경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꼴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성되어서 미제의 초력은 그 꼬리가 물에 적셔서 버벅거린 것이에요. 이건 무능력에 의하여 버벅거린 것이에요. 자신의 무능력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자, 그건 뭐 때문이냐? 초구라 하는 것은 강어 제자야라. 바로 제주에 강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이 유기미하니 이미 건너므로 해서 바로 이 기재라는 것이 이제로 썼어요. 이미 건너는 처지에서 그 꼬리가 물에 적신 격이니 하기제 이후에 유야라. 그 건넌 것을 그 건넌 이후에 기재꾀니까 이 기재꾀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미 건넌 이후에 꼬리가 적셨다 라는 점을 하자가 축하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치하한 것이에요. 너 참 잘했다고 치하하는 말이고 그래서 무구가 돼요. 그런데 미제의 초력은 어때요? 강어 제자의 반대로 약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 이 소리예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거의 건널 쯤 됐는데 그 꼬리가 물에 적셔가지고 마무리를 못 져버린 것이에요. 힘이 붙여가지고. 그러니 여기에 그런 기유이불지하라 그 꼬리가 적심으로 해서 그 강물을 끝까지 건너지 못하였다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재와 미제는 치하하는 말과 우려 섞인 말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시 정리하면 바로 기재의 초효는 양인데다가 이허중께로 밝은 안목을 지녔음에 반하여 미제께는 음으로서 무기력한 데다가 괴가 감격이기 때문에 이런 험난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부끄럽다라고 하여 기재와 정반대의 양상을 가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이라 하는 것은 애기륜이니 자, 그 수레를 못 나가도록 끄는 것이니 정이라 기라리라. 자, 왜 그러는가? 구이라 하는 것은 유고의 정응으로서 거유득중하니 바로 음의 자리에 거하기는 했지만 이게 음의 자리에 거하기는 했지만 이라고 하는 중도는 얻었잖아요. 그러니 위능 차지불진하야 그 수레를 끈다라는 것은 스스로 멈추어 나가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더 위하지 정야라. 위하라는 것은 아랫사람으로서 이 소리가 아랫사람 된 자로서의 정도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 정자가 더 가깝게 말하면 신하로서의 정도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그 상점이 이와 같다. 이 1호 응호에 2효로 가지고 5효에 응하였기 때문에 유군신지분이라
오는 임금이요 이는 신하라는 분수로 나뉘어진 것이에요. 연이나 이강이 오유하야.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왜 수레를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멈춰야 하느냐? 그 이유는 주자께서는 이 말씀만 그냥 하신 거예요. 스스로 멈춰서 나가지 않았다. 왜 스스로 멈췄을까에 관해서는 주자께서 언급을 안 하셔버린 거예요. 그것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는 강하고 임금은 유약해요. 그런데 강한 신하가 수레를 밀고 가듯이 계속 밀고 올라가 버리면 여기에는 뭐가 생기겠어요? 임금을 능멸하고 협박한다라는 이런 혐의점이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스스로 멈추고 나가지 않은 것이에요. 본의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이것이에요. 왜 스스로 멈췄느냐? 바로 구인은 강하고 유고는 약하기 때문에 행여 협박과 이러한 혐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는 유에 거하면서 중도를 얻다 보니까 이래서 능히 스스로 그 분수에 딱 멈춰가지고 위로 나가지 않은 이런 절제력을 갖는다 이 소리예요. 강하지만 음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무 능박지혐하야 곧 능멸과 협박이라고 하는 혐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득 위하지정이라 아랫사람으로서의 정도를 얻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효사에 그 수레를 앞으로 못 나가도록 끌었던 것이 신하로서의 정도여서 길하다라고 하니 불필설 상미제이라 굳이 위에 바로 유고가 이루지 못했다라느니 이러한 뜻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신하로서의 유약한 임금을 능멸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혐의를 가지는 것이 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유고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느니 없느니 거기까지 말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고호라고 하는 신하가 바로 음이라는 자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중도를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